지금 17단원 이제 세 단원 남았네요. 순열과 조합입니다.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우셨던 내용 중에서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고 굉장히 어려워하셨던 파트들, 항상 내가 수업을 맡을 때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의 괴리감이 가장 심한 단원 확률입니다. 경우의 수 확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언어력이 어느 정도 좀 쌓여있는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그냥 보면은 그냥 바로 식이 나오고, 심지어 이과를 전공하셨던 문과를 전공하셨던 그 모든 선생님들이,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읽고 나서 그냥 쓱쓱쓱쓱 뭐야 이거 별거 아닌데요 라고 하는 애들이 그런 문제들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구장창 별표를 치면서 모르겠어요, 본 적 없어요, 처음 봐요, 그 옆에 있는 문제랑도 다 다른 문제라고 나한테 막 별표 치면서 질문할 때마다 복장이 터지는 그런 단원이에요. 아, 니들은 어휘력이, 언어력이 진짜 많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는 단원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만 좀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경우의 수를 배우셨을 때 경우의 수에서 그 무슨 방법 말고 두 가지 카테고리로 더 배우셨어요. 뭘 더 배우셨냐면 줄 세우기와 대표 뽑기라고 하는 걸 배우셨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면 니네는 진짜 하늘에서 떨어졌냐? 저기 뭐야,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뿅 하고 떨어지셨어요? 올해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본 적도 없을 수가 있지? 줄 세우기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야, 니네 4명 나와서 줄 서봐 라고 할 때 세울 수 있는 경우, 그 가지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대표 뽑기나 줄 세우기나 모두 다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로서 순서대로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4명이 순서대로 쓸 거야. 제일 첫 번째 칸에는 누가 쓸래? 몇 가지 경우가 있어? 4가지 경우가 있지. 그럼 그 한 사람이 서 있는 상태로 두 번째 줄을 채울 거야. 두 번째 칸을. 그럼 두 번째 칸에는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명이 올 수 있어? 3명. 그럼 또 여기 2칸 채우고 나머지, 그럼 그 다음에는 2명. 마지막 칸에는 1명만 오게 되겠죠. 그래서 4명을 줄 세운다 라고 하는 애는 식을 바꿔서 풀어보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풀었던 게 중학교 2학년 과정이었다고요. 그럼 두 번째, 만약에 5명 중에서 3명을 나열할 거야, 3명이 일렬로 쓸 거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해봐. 첫 번째 칸에 올 수 있는 게 몇 명이라고? 5명이라고. 두 번째 칸에는 몇 명이고? 4명. 세 번째 칸에는 3명. 그 다음에 3명, 야, 뽑을 사람 다 뽑았어. 그치? 마무리. 이게 줄 세우기 하는 방법이었다고요? 그에 반해서 대표 뽑기라고 하는 것들은 간단한 몇 가지들밖에 안 배우셨어요. 뭐였냐면, 자, 우리 중에서 한 명 남아서 여기 교실 좀 청소 좀 하고 가자 라고 한다면, 여기 10명이 있을 때 이 10명 중에서, 야, 니네 10명 있으니까 2명만 나와봐, 잠깐만 나 좀 도와줘 라고 한다면, 자,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남았어. 오케이. 이거는 한 가지 방법으로 칠 수 있겠지. 근데 이건 어때? B라는 애와 A라는 애를 뽑았어. 이 두 경우가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응? A를 뽑고 B를 뽑는 거랑 B를 뽑고 A를 뽑는 거랑
달라? 다르지 않다고요. 같은 경우를 보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뽑기라고 하는 거는 나눠주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뭐 2분의 1로 곱해라, 6분의 1을 곱해라 이렇게 뭐 외우라고 시켰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릴까 해요. 자, 순열 보겠습니다. 순열. 순열은 영어도 영어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영어로 permutation이에요. 그냥 정말 쉽게 생각한다면 얘는 뭐라고요? 줄 세우기입니다. 순열은 줄 세우기와 같아요. 뜻 자체가 뭐라고? 순서대로 나열한다 라는 뜻을 가져서 순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열이라고 하는 건 줄 세우기와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 확률 파트에서, 경우의 수 파트에서 계산하는 이 경우의 수의 공식들, 문자들, 기호를 다시 이게 총 네 가지를 나중에 배우게 되실 건데, 뭐뭐뭐뭐뭐를 배울 거냐면, P, C, 파이, 대문자 파이, 그리고 H를 배우실 거예요. 얘네는 어디서? 확률과 통계에서 배워요. 확통에서. 오늘 나랑 할 거는 이제 요 공통수학 1에서는 이렇게 PC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컴퓨터 아니고요. 그 퍼스널 머시기 컬러 뭐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닌데 퍼스널 컬러가 아니라 그거 뭐라 그러죠? 그거 커뮤니 머시기. 네, 꺼지시고요. 자, 뭐라고요?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여기서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노란 건 있냐? N개 중에서 R개를 네모한다 라고 할 때 이 기호를 써요. N 요 P라는 예를 들어 P라는 기호를 이용하게 된다면 NPR. 예를 들어서 그 5, P3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5P3이라고 했더니 어떤 놈의 자식이 5P3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크기가 다릅니다. 아래 첨자예요. 작은 글씨예요. 이거 아니고요. 작은 글씨예요. 작게 쓰셔야 돼요. 크기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N개 중에서 R개를 땡땡한다. NPR, NCR, NPIR, NHR 이렇게 식을 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땡땡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일 때가 저 P를 쓰고 C를 쓰고 파이를 쓰고 H를 쓸 거냐는 요거 하나씩 기억해 주십시오. 자, 뭐라고요? 얘는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을 사용하느냐? NPR이라는 공식을 씁니다. NPR. 그 NPR이라고 하는 기호는요. 이건 계산 기호고요. 이건 어떻게 계산하자라는 약속이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도도도도도 n-r 더하기 몇 개까지? R개만큼을 순서대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곱하시는 게 NPR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아까 봤던 거 5P3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라고?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 계산하시면 된다고. 그럼 10P4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어떻게 계산하라고? 10 곱하기
몇 개? 4개. 4개. 10, 9, 8, 7. 4개. 오케이? 그러면 6P2. 6, 5. 그죠? 6, 5. 계산은 나중에 한 번에 하면 되니까 10부터 세우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거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럼 뭐 10P7. 10, 9, 8, 7, 6, 5, 4. 오케이? 를 다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4P4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할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4개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4부터 시작해서 1까지 완성시켜서 곱하는 이렇게 되는 애들. 그럼 5P5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고? 5 곱하기 4 곱하기 1까지. 그럼 10P10이라고 하는 것도 뭐야? 10부터 1까지. 그럼 NPN이라고 하는 건 뭘까?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1까지. 이렇게 1까지를 계산할 때 NPN이라고 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1까지 곱하는 요런 애들을 따로 표현을 바꿔서 불러요. 얘는 요런 기호를 이용해서 씁니다. 느낌표가 아니고요. 이게 느낌표라고 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요. 문제 읽을 때마다 굉장히 목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쓰는 건 뭐라고? 3! 뭐 5라고 쓰고 5 이거 뭐 5! 이게 아니라 뭐라고 읽냐면 여기는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그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걸 한자식 기호를 사용해서 계승이라고 쓰는데요. 제가 혐오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그 계승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혐오해요. 계승이라고 하는데요. 계승. Succeeding your father 뭐 그거 아니고요. 이 드리블을 이제 아무도 모르는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승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계단식으로 거듭해서 곱한다는 승자예요. 우리 옛날에 계산할 때 2의 2제곱이라고 안 하고 2의 2승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 부산, 저기 경상도에서는 여전히 짧은 것들을 좋아해서 그 거듭제곱이라는 표현을 취급하지 않고 승이라는 걸 여전히 많이 쓰죠. 그래서 뭐 2의 3승, 2의 3승, 2의 5승, 2의 10승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할 말이 되게 많은 게 92년도인가 93년도 얘기일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한 10년 전쯤 얘기인데요. 10년 안 됐을 거다. IMF 근처? 아마 그때쯤에 7, 80년대까지 60에서 70년대까지는 상관없이 막 쓰던 게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갑작스럽게 뭔가 이상하게 일본말 사용을 그만하자 라고 하는 운동이 막 벌어지면서 순 우리말 만들기 열풍이 불었었어요. 그 전에는 양동이 같은 경우를 뭐 빠게스 뭐 이렇게 부르고 바스킷이라고 부르는 그거에 일본식 발음은 빠게스라고 부르고 요거를 뭐 양파를 뭐 담아내기? 그 전구가 뭐 담아? 그 다음에 뭐 되게 많은 일본어들이 그 일본식 발음들이 많이 쓰였었는데 교육은 우리나라 1차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일제시대에 제정된 내용이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그 일본 걸 그대로 따라서 하던 시작한 게 1950년대 이후의 시절이었기 그 교육 시절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일본에서 쓰던 걸 그대로 많이 가져와서 어거지로 쓰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뭐 부정, 불능 뭐 이런 것도 사실 일본식 표현이기도 하고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그 저기 뭐야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뭐 이런 것도 뭐 일본식 표현 뭐 라고도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일본식 표현으로 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다고 하면서 그거를 쓰지 말자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승이라는 단어가 일본식 한자 표현이라고 하면서 승이라는 표현 대신에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나 어릴 때는 승이라고 막 섞어서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은 승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거듭제곱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거듭제곱이라고 알려주는 사람 앞에서 제가 승하고 잘못 대답하면 뒤지게 쳐맞고 막 이런 내용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나는 이제 입에 일단 거듭제곱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계승이 아까 뜻이 뭐라고요? 계단식으로 거듭해서 곱한다는 뜻이라고. 얘는 왜 안 없어짐? 얘는 왜 아직도 계승이 승이라는 게 남아있음 20몇 년이 지나는데? 그래서 나 이거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말 바꾸는 거에서 제일 어이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항상 얘기하는 이 닭도리탕이요. 사실은 닭 볶음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탕이라고 얘기하는 거, 찌개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그 아닌 것들이 좀 있긴 한데 닭도리탕이라는 게 요새 이거 잘못된 표현이라고 바뀐 지가 좀 됐는데 이게 닭볶음탕이라고 불리죠? 닭볶음탕이라고 불렸다가 다시 원래대로 이제 돌아오긴 했어요. 이것도 혼용 표현이 가능하다. 얘도 틀린 말 아니다로 바뀌었는데 그 표현이 되게 웃겼던 게 중에 하나가 고스톱 아세요? 고스톱? 고스톱에서 고돌이라는 표현 아십니까? 고돌이? 막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까만색 바탕에 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냐 그 빨간색 그 앵두인가 뭔가 여기에 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새가 3마리인가? 어제 여기에 새가 3마리가 있고 또 어디인가에 제가 기억이 잘 못하는데 쌀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새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새가 5개다 라고 해서 도리 이게 일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츠니 산시 고라고 할 때 산주 뭐 이렇게 어쨌든 그 5개. 그래서 도리라고 하는 게 새라는 표현이라고 하면 우기면서 우리 어떻게 우리나라 음식에 닭새탕이라고 하는 닭이라는 이중적인 표현을 2번이나 해서 쓸 수 있느냐라고 피해의식에 쩔어가지고 닭볶음탕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국립국어원 거기서 개판 쳐가지고 이걸 닭볶음탕으로 바꿔놨는데요. 우리나라의 순 우리말 표현 중에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 토막 내다 라고 하는 거에 순 우리나라말이 도리예요. 단도리 단호하게 자르고 그래서 또 뭐 도리 뭐 어쨌든 그 도리는 토막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어쨌든 그런 도리라고 하는 거에서 다 그 토막치다라고 하는 거에 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 닭토막이에요. 닭을 토막 낸 그 탕이거든요. 이걸 닭볶음탕으로 바꿨는데 이건 닭볶음도 아니고 탕도 아니에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 문법이 너무 이상해요. 문법이 아직도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그 꼬라지가 너무 싫어요. 여튼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1부터 n까지 순서대로 곱한 것들을 n 팩토리얼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결론 npr이라고 하는 거를 팩토리얼식으로 표현을 바꿔보신다면 npr이라고 하는 애는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두 번, 또 세 번, 또 다른 문제가 새롭게 생기는 게, 그럼 npn이라고 하는 애는 n 팩토리얼이랑 같다고 했는데, 이걸 저 앞에 있는 계산식으로 진행한다면 n 팩토리얼을 n-n 팩토리얼로 나누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자,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의 뜻이 1부터 순서대로 n까지 곱해 나가는 것들을 계승, 그 팩토리얼이라고 했는데, 근데 0 팩토리얼이라는 값이 생겼다고요. 근데 얘랑 서로 식이 같아야 돼. 그래서 약속을 하나 합니다. 0 팩토리얼은 얼마로 하기로? 1로 하자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np0은 뭘까요? np0. np0이라고 하는 애도 결국에 n 팩토리얼을 n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니까 얼마가 되죠? 1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np0도 1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것들이 지금 245페이지, 246페이지 팩토리얼과 변형식에 대해서 정의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요게 개념 끝이에요. 짠. permutatio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순열이라고 하는 거에 그 기호를 따고 그 앞 글자 P를 써서 NPR로 표현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1번부터 한번 좀 보죠.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 또는 r의 값을 구하래요. 그냥 하라는 대로 우리는 규칙상으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딴 헛소리를 하기 전에 NP2는 뭐라고 쓰자고? NP2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자고?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떨궈가면서 몇 번? n 곱하기 n-1 두 개 곱하면 그 값이 30 나오더라. 이거 풀 수 있어 없어 니네? 2차 방정식이니까 풀 수 있죠. n 얼마예요? 6 나와요. 그러면 자 2번 이 np3이라고 하는 그 식이 44 곱하기 np2래요. 뭐 쫄지 마. 그냥 적어. 뭐 2n 곱하기 2n-1 곱하기 2n-2가 그지? 44 곱하기 n 곱하기 n-1이더라. 조금만 이쁘게 정리해봐요. 요거 4n 2n-1 n-1로 바꿀 수 있고요. 얘는 44n n-1로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 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연수 n이에요. 0이라고 0이 아니라고. 0이 아니거든. 그럼 이거 나눠도 돼요? 돼요. 뭐로요? 0이 아닐 때는 나눠도 돼요. 아무 때나 함부로 막 약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4 곱하기 2n-1이 44이다. 2n-1이 n 값은 얼마? 계산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자 3번도 마찬가지. 3번의 식이 5pr 곱하기 6 팩토리얼이 4, 3, 2 빵빵이래요. 팩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험기간 혹은 여유 되실 때 외우시면 좋아요. 한 5팩토리얼까지는 외워두시면 계산 빠르고 편합니다. 저는 1 곱하기 2니까 2 3팩토리얼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여기다가 3 곱하시면 돼요. 얼마? 6 4팩토리얼은 여기다 4 곱하시면 돼요. 24 여기에 5팩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120 6팩토리얼이 720입니다.
그래서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720 곱하기 5PR이라고 하는 그 값이 432 빵빵입니다. 계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6인가요? 6이죠. 60. 5PR이라고 하는 그 값이 60 나옵니다. 5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곱해 나가다 보면 60이 되는 애가 있을 거다라는 뜻이니까 그대로 써봐요. 5 곱하기 4 얼마? 20. 조금 모자라네. 곱하기 3 60. 맞네? 몇 개? 몇 개? 3개. 3개. 이런 식으로 찾아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7-2번도 쫄지 말고 7-2번도 쫄지 말고 그냥 써보라는 거야. 뭐요? NPR이라고 하는 그 식이 N 곱하기 N-1 PR-1인지를 확인해보자고요. 얘를 변형해. NPR이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여기서 제가 안 쓴 게 하나 있어요.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요거는 좀 써먹을 때가 많아요. 빨간색으로 써드릴게요. 뭐냐면, n 팩토리얼에다가 n 플러스 1을 곱하면 방금 전에 보여줬던 거예요. 2에다가 3 곱하면, 요 앞에다 3 곱하면 3 팩토리얼이 되죠. 뭐라고?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되죠. 그죠?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거는 지금 순열이건 조합이건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다 곱연산이라서 다 곱연산이에요. 이거 다 이제 곱하고 연산하는 것들이라 함부로 막 빼거나 뭐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약분은 가능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식 어떻게 된다고?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애를 n-r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 얘는 왼쪽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얘는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n-1 팩토리얼 분의 n-1에서 r-1 빼주면 n-r 팩토리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거랑 같다고요. 지금 어떻게 계산이 된다고? 어떻게 계산이 된다고? n 팩토리얼로 바뀐다고. n 팩토리얼이고 n-r 팩토리얼이구나. 서로 같은 식이구나. 이렇게 증명합니다. 밑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예요. 2번 NPR이라고 하는 그 값이 n-1 PR 곱하기 R 더하기 R 곱하기 n-1 PR-1이래요. 똑같아. 쫄지마. 뭐해? n-1 팩토리얼을 n-r-1 팩토리얼로 나눈 거 더하기 r 곱하기 n-1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거. 자, 통분하기 위해서 확인해 봤더니 얘랑 얘랑 뭐가 차이나? 얘 왼쪽에 있는 분모가 오른쪽에 있는 분모보다 하나 적어. 그지? 그럼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누굴 곱해줘야 돼? n-r을 곱해줘야죠. 그래서 분모를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n-r 팩토리얼 분의 요거 n 팩토리얼 마이너스 r 곱하기 n-1 팩토리얼로 바뀌게 되고 여기에 n-r 팩토리얼 분의 r 곱하기 n-1 팩토리얼 나옵니다. 뒤에 부분 사라지면서.
같은 식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자, 7-3번. 이제부터 몇 가지 대표 유형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줄 세우기니까 줄 세우기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세 명, 몇 명을 뽑아요? 자, 그럼 7-3번, 17-3번은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요. 자,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8명 싹 다 나열할 거라고. 식 뭐야? 8팩토리얼이야. 아우, 씨. 비상. 아니, 이걸로 버텨야지. 8팩토리얼이야. 2번. 그럼 8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8 P 3 언제까지 중딩스럽게 8 P 3 이거 계산은 나중에 하시라고.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계산하시면 얼마죠? 이거 4000 잠깐만 5040에다가 8 곱하면 40320 40320 876에 54 876에 56에 6 곱하면은 336 계산 나중에 하시면 된다고. 그건 할 수 있잖아. 그럼 3번식이 어떻게 된다고? 8 P N 2 56이래. 몇 명 뽑으면 56이 몇 곱하기 몇이냐? 8 곱하기 7 하면 56이죠. N 값이 얼마라고? 2 끝. 뒤에 있는 게 뭐라고? 개수라고. 뒤에 오는 숫자가 뭐라고? 개수라고. 이거 중학교 때 다 했던 내용인데요.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이랑 이게 아마 RPM 아니야 RPM 나만 볼게요. RPM 쪽에서 좀 더 경우가 많이 있을 건데요. 그거는 네, 좀 이따가 같이 볼게요. 자, 17-4번 여학생 지금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뭐부터? 묶어서 처리하는데요. 묶음 내부에서 줄 세우기를 먼저 하시고, 두 번째는 묶음을 하나로 모아서 줄 세우기를 하시면 됩니다. 곱하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 자, 몇 번? 17-4번에 여자가 3명, 남자가 4명이라고 할 때 1번 여학생들끼리 이웃한다고. 그럼 여자애들끼리는 일단 묶어. 그리고 남자 따로 줄 세울 거라고. 물론 번호는 다 다르겠지. 여자 1번, 여자 2번, 여자 3번, 남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남자 4번을 줄 세우기를 따로따로 하자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하고? 이 묶음 내부에서 줄을 세울 거야. 몇 명이서? 3명이서 줄 세워. 공식 뭐야? 식 뭐야? 식 뭐야? 3명이서 줄을 쓴다고. 3명이서 줄을 쓴다고. 3팩토리얼이죠. 저 1번 먼저 보는 거야. 1번.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직도? 1번, 1번. 3팩토리얼이야. 그럼 2번. 저 묶음을 하나로 보고. 그럼 이제 몇 개를 줄 세우면 되는 거야? 5개를 줄 세우면 되는 거야.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 이 둘을 서로 어떻게 주면 돼? 곱해주면 돼. 연속이니까. 아직 일 다 안 끝났잖아. 그치? 이거 묶음으로 묶어서 나열하는 거랑 얘네들 나열하는 거랑 연속이잖아. 하나의 사건이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곱해야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몇 곱하기 6 곱하기 120 계산하시면 720입니다. 다음 2번 여학생들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은요. 얘는 첫 번째 먼저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이사이에 배치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게래. 그럼 누구든 이웃해도 상관이 없다고? 남자들끼리는 이웃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럼 남자를 먼저 나열하자고.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먼저 계산하고 그 사이사이에 요 사이사이라고 하는 건 주의해야 돼. 앞도 포함이야. 다섯 개의 위치 자리에다가 여학생을 한 명씩만 꽂아 넣으면 지들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럼 1번 여학생 어디 앉을래? 몇 곱하기? 2번 여학생 어디 앉을래? 3번 여학생은 어디 앉을래? 이게 뭔데? 그래서 4팩 곱하기 5P3 이라고 하는 식이 2번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계산하시면은 24 곱하기 60인가요? 104 그 다음에 저 사이에 있는 문자 어떤 문자 사이에 A 땡땡과 B 사이에 존재한 몇 개 문자를 포함된 경우 패키지를 먼저 완성하세요. 패키지를 먼저 완성하십시오. 뭐라고요? 그 A 첫 번째 뭐부터 하라고? A 땡땡 B라고 하는 요 패키지를 먼저 완성하세요. 그럼 요 패키지를 먼저 완성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A와 B의 자리 바꾸기. 그 다음에 가운데 두 번째는 가운데 오는 문자의 경우의 수까지 합쳐서 이제 두 번째 묶음으로 보고 똑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17-5번에 C군요. CIAL. 자, 서로 다른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개의 문자 중에서 1번 S가 가장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P가 제일 마지막에 오게 하는 경우
이렇게 정해진 위치가 있다면 뭐 하면 돼? 내가 자의적으로 내 맘대로 고를 수 있는 선택지에 S랑 P의 위치는 포함이 돼? 포함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아. S랑 P는 이미 고정되어 있고 내가 고를 수 있는 애들은 나머지 S랑 P를 제외한 나머지 5개를 어떻게 끼워 맞출까만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은 배제합니다. 이미 규칙이 정해진 경우는 배제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오펙토리얼이에요. 오펙토리얼이에요. 자, 2번. S와 P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의 수. S와 P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의 수. 요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요 묶음 바깥에는 문자가 몇 개 있게 될 거고? 3개 있게 될 거고. 그럼 식부터 한번 구해보자고. 첫 번째, S랑 P랑 자리를 바꿀 수 있다. 두 번째, 요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요 맨 앞에 오게 되는 경우의 수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올 수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얘를 뺐으니까 남은 몇 개의 문자 중에서, 남은 4개의 문자 중에서. 중학교 2학년스럽게 식 쓰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풀이할 때도 이렇게 쓰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이거 5 곱하기 4 하시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정확하게 따질 거 따지자고. 그 다음에 얘는 몇 개를 나열하면 되니까 4개를 나열하면 돼. 묶음은 안 세요? 묶음도 세야죠. 4팩토리얼. 그래서 1, 2, 3. 첫 번째,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시고, 두 번째, 가운데에 오는 문자의 경우 먼저 자리를 정해주기 위해서 공식을 쓴 후에 묶음을 완성했고, 그 묶음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서 줄 세우기를 하시면 된다더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은 아닐 것 같은데 뭐 마지막과 비슷하네요. 적어도 땡땡 하는 경우.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적어도 땡땡 할 때. 이건 어떻게 계산해요? 전체 빼기 땡땡 안 할 때. 이렇게 계산해서 풀죠. 그럼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음이 뭔데? 나 진짜 정말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 애가 있었어요. 실제로. 자음이 뭐예요? 모음이 뭐예요? 진짜 이렇게 되죠? 위에가 자음, 아래가 모음이죠. 여러분들 Y는 자음 모음. 자음. W는 자음 모음. 자음. 영어에서 말하는 모음이라고 하는 건 5가지밖에 없어요. A, E, I, O, U. 그죠? 누가 정했어요? 지들이 그렇게 정했어요. 자, 그럼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 그럼 자음이 양쪽 끝에 안 오게. 모음, 땡땡땡땡, 땡. 으로 계산한 다음에 얘에서 전체 경우를 빼자고요. 이렇게 계산하자고. 그러면 일단 몇 개의 문자를 7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게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7팩토리얼 먼저 적어주고 마이너스 2 모음
이쪽 모음에 올 수 있는 거, 저쪽 모음에 올 수 있는 거. 모음이 몇 개 있는데?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맨 앞에, 맨 뒤에 자리를 정해준 다음 나는 5개의 문자를 나열하면 요것만 빼면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쪽 끝에는 뭐 아니면 모자 아니면 자모 아니면 뭐 자자가 있을 텐데 얘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만 빼면 되는 문제로 바꿔서 풀어주시도록 합시다. 17-6번은요. 그 순서대로 줄 세우는 문제예요. 그 순서대로 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좀 진행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괜찮아. 5개의 숫자 1, 2, 3, 4, 5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사전식 나열이라고 하는데요. 사전식 나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 5개의 자리의 자연수는 몇 개인가? 5팩토리얼입니다. 120까지예요. 두 번째, 32,000보다 작은 자연수는 몇 개인가? 세야 돼요. 32,000보다 작은 건요. 어떻게 시작하는 문자일지를 예상해서 세셔야 해요. 일단 3, 1, 빵빵빵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32,000보다 다 작은 숫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몇 개? 3팩토리얼 30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5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이제 2로 시작하는 애는 5도 되고 4도 되고 3도 되고 상관없어요. 5 2로 시작하는 거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1로 시작하는 거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 3가지를 더해주면 이게 모두 다 32,000보다 작은 개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6에서 6 더하기 24 더하기 24 얼마? 54. 3번 이건 좀 특이한데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 2번 중에서 5의 배수가 되는 경우 5의 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1의 자리 숫자가 0 또는 5 모르나? 2의 배수는 어떻게 구분해?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2의 배수인 거 어떻게 구분해? 2의 배수인 거 어떻게 구분해? 그냥 세? 될 때까지 세? 2, 4, 8, 10, 12, 14, 16, 10 세? 몰라? 얘들아 나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쌩까면 나 좀 짜증이 나지 않겠니? 분명 난 질문을 했는데 왜 대답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본 척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뭐 하고 있는 거지? 정신 나갔니?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네. 다시 나 지금 짚어놓고 물어보잖아? 2의 배수 어떻게 구하냐고. 2의 배수 어떻게 구분하냐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2의 배수 어떻게 구분해요? 1의 자리가 2의 배수. 네, 다른 말로는요? 짝수죠. 자, 그럼 3의 배수 구분하는 방법 아십니까? 뒤에 6이랑 9면은 다 3의 배수예요? 그럼 16은요? 19는요? 3의 배수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19가 3의 배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뒤에가 3, 6, 9면은 3의 배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반박을 반론을 했잖아요. 그럼 19는 3의 배수인가요? 네 말로 따진다면.
3의 배수는 어떻게 구하죠?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일 때 3의 배수라고 합니다. 이거 중학교 1학년 거다 얘들아. 진짜 얘기할 때마다 자꾸 깜짝깜짝 놀래키게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으면 참. 자, 5로 시작하는 애들 5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1 땡땡땡 5 2 땡땡땡 5 3 1 땡땡 5 몇 개? 6, 6, 2, 12, 14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제는요, 지금 밑에 있는 유제 번호수가 좀 큰데요, 이거 유제 좀 다 풀어주시고요. RPM이 몇 문제가 안 됩니다. RPM이 한 장이, 아니, RPM이 세 장이에요. 아니, 세 페이지예요. RPM이 세 페이지예요. 957번부터 979번이에요. RPM 기준으로 957에서 99번이요? 맞나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정석, 아까 내가 정해뒀던 그 번호, 그 연습 문제랑 여기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순열 문제 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